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 듣고 계십니다. 첫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함께 했고요. 다음은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네, 시각장애인들에게 IT 정보를 알려주는 코너죠.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던 신비한 IT 세상이 화요일로 옮겨왔습니다. 신비한 IT 세상은 순철 씨가 진행하죠.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각장애인들이 사실 이제 시계 잘 안 차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점자 시계나 음성 손목 시계를 좀 차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사님께서는 뭐 차고 다니세요? 저는 그냥 그 스마트폰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패셔너블한 시계를 차지 않고 계시군요. 예, 운동할 때는 거슬릴 수도 음성 있어요. 손목 네. 시계를 사용을 하는데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딱히 평소에는 시계를 가지고 다녀야 될 필요를 별로 못 느껴서 그렇죠. 네. 예, 그냥 그 스마트폰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웨어러블 뭐 이래가지고 네. 스마트 시계들이 또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신비한 네. IT 세상에서는 최근 출시된 애플워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애플워치가 출시됐는데 애플워치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애플워치는 그 아이폰 액세서리로 개발된 시계입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애플워치를 정확하게 그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손목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 차고 다니는 손목 시계이고 뭐 그 그러니까 스포츠형부터 굉장히 고가의 금장 시계까지 이렇게 해서 네. 애플이 이제 IT 기기 제조사에서 그 패션 액세서리 쪽으로 좀 더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굉장히 그 패셔너블한 형태인데 실제로 실물을 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뭐라고 할까 일반 명품 시계나 이런 거에 비해서 패션적인 감각은 좀 떨어진다 이런 평도 좀 있는데요. 네. 그 애플워치는 이제 그 시계와 그 다음에 아이폰을 제어하는 몇 가지 그 유용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부터 이제 사용자들에게 입수돼서, 그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고요. 어떻게 좀 가져오나 봐요, 해외에서. 뭐 네. 직구나 이런 그래서, 걸로.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네. 이것저것 좀 보면서 그 블로그 포스팅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시각장애 입장에서 그 어떤 그 접근성 측면이나 또는 사용성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진짜 실제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좀 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시각장애인들도 되게 궁금해해요. 이 경쟁사 제품인 기어. 이런 것들도 네.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기어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를 뭐 이어폰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 뭐 테더링 같은 걸 하거나 뭐 하여튼 네. 뭐 쉐어링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네네. 하면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네. 이 애플워치는 아이폰 없이도 이렇게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애플워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이폰용 시계형 액세서리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폰이 주변에 있지 않으면 그 지금 말씀하신 전화를 받는다든가 또는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그 자체 통신 기능은 없고 대신에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 그 많이 나오고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시계들과는 다르게 아이워치는 그 블루투스와 그다음에 와이파이 모두를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어드롭 같은 걸로 해서 뭐 정보를 받고 또 와이파이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뭐 전화를 제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와이파이망이 있으면 이제 간단한 그 메시지 알림이나 또는 메일 확인 같은 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메일을 이제 보내거나 문자 메시지를 뭐 작성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은 현재로서 실제로 이제 제품을 그 사용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확인이 아직 안 어려운데요. 네. 대략적으로 지금 소개되고 사용 후기가 올라오는 것들을 봐서는 아이폰이 주변에 있어야지만 관련된 통신 기능들을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계를 확인한다든가 알람을 본다든가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시계로서의 본연의 기능들은 어느 정도 그 사용할 수가 있기 통신이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알림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계로서의 기능들은 스스로 혼자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이폰과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음악도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 부가 기능 같은 게 좀 필요할 좀 궁금한데요. 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이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답은 그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네. 현재 그 스펙상으로 봤을 때 그 음악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 2기가까지입니다. 네. MP3로 넣으면 한 500곡 그렇죠. 정도를 저장할 수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 음악을 넣어놓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 MP3를 넣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동기화 작업이나 이런 게 필요할까요? 예, 그렇죠. 그 동기화 작업은 그 아이폰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 뮤직을 이렇게 음악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공유하는 거죠. 감상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동영상까지 재생이 되는지는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2기가밖에 안 된다는데 동영상은 2기가 넘는 경우가 요새 많지 않습니까? 화질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그 애플워치는 기본적으로 아이폰에서 그 일반 애플리케이션들도 연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하고 그 UI적인 요소, 그러니까 화면에 이렇게 비치는 그래서 사용자가 뭐 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만 애플워치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애플워치용 애플리케이션들도 기본적으로는 아이폰을 그 사용해서 여러 가지 계산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봐서는 비디오는 좀 재생이 안 될 것 같고 음악은 이제 그 MP3 재생 기능을 통해 가지고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앱이 요새 많이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거기 지원 기능에 보면 새로 나온 기능에 보면은 애플워치를 지원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앱으로도 맞습니다. 뭐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애플워치가 또 그런 보조적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시각장애인들이 또 듣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실 애플워치가 그 공개가 그 출시가 이제 그 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품 출시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시각장애인들이 그 과연 이제 애플워치도 시각장애인도 쓸 수 있겠냐 또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그 애플 다른 기기에서처럼 보이스오버 기능들이 잘 동작하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많이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 3월 초쯤에 이제 올라온 한 그 블로그 포스팅을 보면 그 보이스오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이제 제공을 한다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상당히 희망을 갖게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제품 출시가 되고 시각장애인들이 입시에서 테스트해본 결과는 아이폰
그 거의 흡사한 어허. 보이스오버 기능을 현재 그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예. 네, 확인되었습니다. 참, 네. 새로운 또 지평이 열린 모양인데. 네네. 네, 제 지인은 이렇게 애플워치 사는 걸 굉장히 말리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막 땡겨요. 네. 네. 자, 아직 국내에서는 뭐 구입할 수가 그러니까 없으니까요. 말이죠. 국내에 풀리면 뭐 어떻게 살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네. 금장으로. 아니다. 자, 아이폰 보이스오버는 비슷한 건가요? 뭐 흡사한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 세부 메뉴 설정이나 이런 그 데모 비디오를 보면 네, 좀 메뉴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 이제 많은 설정들을 좀 해줄 수 있고, 네네. 그 애플워치에서도 뭐 보이스오버를 껐다 킨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크라운이라고 해서 그 일반적으로 시계에 있던 예전에 태엽을 감던 그 버튼 같이 생긴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걸 뭐 3번 클릭을 하면 그러면 접근성 기능이 켜지도록 설정한다든가 네네. 그런 기능들이 이제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 음성을 뭐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보이스오버 전체 메뉴 구성은 지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네. 그런 구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뭐 힌트 말하기를 껐다 킨다든가 음성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정도만 그래서 뭐 언어를 선택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어 지원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설왕설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한국에는 이제 출시가 아직 안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은 13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봤더니 예, 한국어도 지원이 됩니다.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정도가 지금 아시아권 언어 중에는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언어들 대부분 영어 지원하고 당연히 있습니다. 지원될 거고요. 네. 자, 그래요. 국내 출시가 언제 될까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아직 뭐 나온 게 없는 거죠? 네, 뭐 관련돼서는 아직 저도 좀 찾아봤는데 네네. 구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파 인증을 이제 통과했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네. 출시 시기를 보통 점치는데 아직 그런 이야기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애플워치가 시각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글쎄요. 사실은 애플워치 중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결국은 이제 좀 더 작은 그리고 언제든지 곁에 두고 스마트폰도 언제든지 곁에 두고 있지만 네. 손목에 이렇게 차고되는 장치를 통해서 길 안내를 받는다든가 또 독서를 한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하면 좀 더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고 국내에서는 아직 쓰이고 있지 않지만 네. NFC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제라든가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간결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또는 아이폰이 없으면 대부분의 뭐 위치 기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화 수신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쨌든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통신 기능들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강 관련 기능들 예를 들어서 얼마나 걸었는지 그다음에 뭐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쉽게 이제 시간 일정 그다음에 날씨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조금 비싼 시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새로 출시된 애플워치에 대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